너 미쳤어? 감히 내 빌딩을 팔아?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박금자의 화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한지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동안 지수를 하인처럼 부리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했던 박금자.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인 취급받던 지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이 빌딩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빌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원한 복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께 건강과 행복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지수는 법원 대리석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오며 가방 속 이혼 서류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지수의 얼굴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남역 한복판 15층 높이의 반듯한 빌딩 앞에 선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자신의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마다 오후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거야. 지수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자기 것인 양으스대던 이 빌딩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미쳤어. 감히 내 빌딩을 팔아. 당장 계약 취소해. 박금자의 고함 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고개를 돌려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누구세요? 뭐라고 했어? 나야, 나. 박금자. 박금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이제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수가 빌딩 로비로 걸어 들어가자 경비원이 고개를 정중히 숙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지수의 하이힐 소리만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수는 최상층인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장실로 올라간 지수는 커다란 창가에 서서 강남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지수가 25살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상훈과 결혼하기 전 지수는 박금자에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님, 이 빌딩은 제가 결혼 전에 친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곳이거든요. 그때 박금자는 지수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지수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친어머니 타령이야. 이제 결혼하면 넌 우리 집 며느리야. 내 재산도 당연히 우리 거지. 박금자는 그날부터 지수의 인감도장을 빼앗아 자신이 보관한다며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지수 명의로 빌딩 관리 위임장을 위조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훈의 사업 자금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50억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지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수의 핸드폰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KH은행 입금 완료 5천억 원. 지수는 화면의 긴 숫자를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1시간 뒤 상훈의 전화가 요란하게 걸려왔습니다. 지수는 세 번째 벨소리가 울린 다음에야 받았습니다. 지수야, 이게 대체 뭐야? 은행에서 갑자기 돈 당장 갚으라고 난리야. 뭔 일이야? 상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수는 사장실 의자에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빌딩 팔았으니까 당연히 대출금 갚아야죠. 아, 미친 거야. 우리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큰일을. 우리가 누구예요? 지수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야, 제발 좀. 나 정말 죽어가고 있어. 투자자들이 다 돈 뽑는다고 아우성이야. 이러다 회사 정말 망해. 상훈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지수는 창밖 강남 거리의 분주한 모습을 내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럼 망하세요. 지수야. 지수는 가차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증거 자료들 다 준비했어요. 박금자 씨가 제 뺨을 때렸을 때 생긴 흉터 사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피운 결정적인 증거 사진들도 다 있어요. 언제 넘겨드릴까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30분 뒤 빌딩 1층 로비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박금자가 경비원을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박금자는 온통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지수, 당장 내려와. 지금 당장 내려와. 박금자의 고함 소리가 넓은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금자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엘리베이터에서 여유롭게 내려와 박금자 앞에 섰습니다. 박금자는 지수를 보자마자 번쩍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나쁜 년아, 어떻게 감히. 그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2명이 재빠르게 박금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가 미리 고용한 전문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호원 중 하나가 박금자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뭐야 너희들.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내가 누군지 알아. 박금자가 온몸으로 몸부림쳤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금자는 균형을 잃고 그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치마가 구겨지고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은 박금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남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박금자가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지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정식으로 위임받은 빌딩 관리 위임장이야. 하얀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그 서류를 발로 천천히 밟았습니다. 가짜잖아요. 제 인감 도용해서 만든 위조 서류. 내일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할 거예요. 박금자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사문서 위조요. 몇 년이나 살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수는 박금자를 차갑게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박금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같은 시각 상훈의 건설회사 회의실에는 투자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회의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사장, 우리 돈 당장 돌려줘. 빌딩 담보로 돈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 빌딩이 팔렸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기 아니에요, 이거. 50대 사업가들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상우는 회의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일까지 못 갚으면 바로 법정에서 봅시다. 투자자들이 우르르 나가자 상우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나야. 지금 어디야? 오빠, 목소리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저녁에 보자. 상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민서는 그 순간 상훈이 사준 강남 오피스텔에서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대형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하얀 소금 포대 10개가 가지런히 실려 있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한 지수는 트럭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다 뿌려주세요. 한 포대도 남김없이요. 네, 사장님. 하얀 소금이 거실 바닥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지수는 5년 동안 박금자가 화가 날 때마다 던진 그릇들이 떨어졌던 자리를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 그릇들에 맞아 생긴 흉터가 지수의 이마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거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지수가 대문을 나서려는데 상훈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상훈은 숨을 헐떡이며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바지가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상훈의 정수리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상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 이름란에는 민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민서 씨한테 사준 집이죠. 제 빌딩 담보로 빌린 돈으로 말이에요. 상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수야, 그건 정말 아니야. 완전히 오해야.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훈이 민서와 함께 외제차 전시장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 차 열쇠를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건 상훈이 지수의 바지 자락을 애타게 붙잡았습니다. 지수는 상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더럽게 만지지 마요. 다시는. 그날 밤 늦은 시각 박금자는 뒷골목에 있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사무실 안에서 중년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수 그년 뒤를 샅샅이 닥해봐.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박금자가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흥신소 사장이 파일을 넘기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머니. 이 여자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어요. 박금자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보육원? 그럼 완전히 입양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근본도 없는 거예요. 박금자는 서류를 움켜쥐며 섬뜩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제 그년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게. 자정이 넘은 시간, 강남 빌딩 옥상에 선 지수는 친어머니가 남긴 작은 펜던트를 목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들이 지수의 발 아래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찬바람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5년 동안 당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하게 돌려줄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해자가 될 차례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박금자는 부랴부랴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박금자는 명품 핸드백을 휘둘러 매며 빠른 걸음으로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지수 그년 통장 다 얼려버려요. 빨리 해주세요. 박금자가 접수대에 서류를 3개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법원 직원이 당황하며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계좌는 이미 공익재단 명의로 이관되어서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박금자의 목소리가 법원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는 법원입니다. 법원이 뭐가 그리 대단해요. 내가 세금 얼마나 내는지 알아요. 다른 민원인들이 박금자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법원 직원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공익재단은 사회복지 목적이라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습니다. 개인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금자는 허탈하게 법원을 나왔습니다. 지수가 이미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년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박금자가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상우는 빌딩 매수인 사무실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고급 오피스 로비에서 상훈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라고요. 내 동의 없이 어떻게 팔 수 있어요? 매수인 측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선생님, 이미 정당한 절차를 모두 거친 매매입니다. 정당하긴 뭐가 정당해요? 나는 허락한 적 없어. 상훈이 접수 데스크를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내 재산인데. 상훈이 데스크를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비원 2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놓아. 손대지 마. 상훈이 경비원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한 경비원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이 자식들아. 상훈이 화분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흙과 화분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상훈을 업무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런 일로 잡혀가다니. 이게 말이 돼. 상훈이 수갑을 찬 채 버둥거렸습니다. 체포 사유는 업무방해와 기물파손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지수는 인터넷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회사 직원 게시판에 접속해 새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사장님 법인카드 충격적인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지수는 민서의 사치품 구입 내역을 하나하나 정확히 적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15개 2억 3천만 원, 샤넬 보석 세트 20점 5천만 원, 에르메스 스카프 컬렉션 3천만 원, 고급 일식집 접대비 월 500만 원, 프랑스 와인 구입비 마이너스 월 300만 원. 댓글이 순식간에 폭포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게 진짜라고요? 우리가 야근 수당도 못 받는데 이런 일이. 사장님 완전 실망이에요. 이거 횡령 아니에요? 우리 월급으로 저런 거 샀다고요? 지수는 만족스럽게 댓글들을 읽어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사내 분위기가 확 바뀔 거야. 지수가 혼잣말을 하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한편 박금자는 집에서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는 박금자와 오래전부터 돈으로 연결된 사이였습니다. 김 기자, 나야. 기사 하나 써줘. 아, 박 여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근본도 모르는 입양아가 재벌 흉내낸다는 자극적인 기사요. 박금자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 그년 어릴 때 보육원 기록 다 있어.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제대로 써줘. 알겠습니다. 내일 조간에 실을게요. 이틀 뒤 지역 신문 일면에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재벌가 며느리 행세,
시댁 재산 가로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금자는 그 신문 여러 부를 사서 지수의 빌딩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내 정체가 다 드러났어. 박금자가 빌딩 앞에서 신문을 흔들며 혼잣말했습니다. 지수는 기사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을 자청해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다음 날 빌딩 1층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지수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지수가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직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지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지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당시 20살이셨다고 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육원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선생님들이 친부모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보육원 생활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는 학교 행사 때는 혼자 참가해야 했으니까요. 지수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독립적이 될 수 있었어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결혼 후에 시댁에서 차별받으신 건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제 출생 배경 때문에 많은 모욕을 당했어요. 지수가 이마의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도 그때 생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던진 그릇에 맞아서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출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지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제가 더 많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의 진솔한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육원과 입양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지수를 역경을 이겨낸 여성 기업가로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지수를 응원하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금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벽에 던졌습니다. 이런, 완전히 역효과잖아. 그 순간 박금자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금자 맞지? 거칠고 무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사채업자야. 돈 언제 갚을 건가? 박금자의 얼굴이 순간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담보로 잡힌 빌딩이 팔렸다면서? 돈은 어디 갔어? 그게 며느리가 어쨌다고? 너랑 계약한 거지. 며느리랑 한 게 아니라.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50억 갚아. 못 갚으면 다리 하나씩 부러뜨릴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박금자가 방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민서를 만났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민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지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상훈이 그동안 비자금 조성한 거 다 알고 계시죠?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 자재비 부풀려서 빼돌린 돈 말이에요. 5년 동안 꽤 많이 모았을 텐데요. 민서가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돈으로 민서 씨 명품들 다 사준 거 아니에요? 지수가 민서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몰라요.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상훈이가 감옥 가도 상관없겠네요. 민서 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테지만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처벌받아요.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협조하면 다르죠. 그 장부를 저한테 넘기면 처벌 안 받게 해드릴게요. 민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네, 약속해요.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할 기회 드리는 거예요. 상훈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훈이 문제죠. 민서 씨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민서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사흘 뒤 민서가 지수를 다시 만나 작은 USB비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상훈이가 5년 동안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요. 이게 전부예요? 네, 정말 전부예요.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수가 USB비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약속대로 민서 씨는 안전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으로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한 달 정도면 될 거예요. 지수는 그날 오후 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부 수사관에게 USB비와 함께 박금자의 인감 도용 증거까지 넘겼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기소는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수사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언제쯤 수사가 마무리될까요? 일주일 안에 영장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박금자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자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값비싼 명품들은 모두 버리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하루 더 있는데 박금자가 골목길을 헤매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허름한 모텔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틀 뒤 박금자는 복수심에 불타 몽둥이를 하나 샀습니다. 지수의 집 앞 골목에서 숨어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지수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어둠 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 나쁜 년아, 다 내 때문이야. 죽어버려. 박금자가 몽둥이를 높이 들고 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양복의 경호원이 재빠르게 달려와 박금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박금자가 발버둥쳤지만 경호원의 힘은 셌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습니다. 경호원이 지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강제 입원으로요. 지수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박금자는 그날 밤 바로 정신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상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재산 절반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훈의 모든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 다예요. 지수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상훈의 집, 차, 회사 건물, 심지어 교회 별장까지 모든 것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상우는 마지막 도피처마저 잃고 완전히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며칠 뒤 상우는 허름한 고시원 계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미 해외로 떠났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상훈이 머리를 감싸 안으며 후회했습니다. 지수는 빌딩 옥상에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복수만이 전부는 아니야. 지수가 JK그룹 본사의 높은 빌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뿌리를 찾을 시간이야. 찬바람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빌딩 사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JK그룹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JK그룹 회장이요? 지수가 고개를 들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네, 한만호 회장님이시래요. 지금 1층 로비에 계세요. 지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의 수장이 갑자기 찾아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셔 올리세요. 10분 후 70대 중반의 단정한 노신사가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만호 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 씨. 한만호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갑자기 찾아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수가 정중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만호가 소파에 앉으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잘못했죠. 한만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2년 전 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지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지수 씨 어머니예요. 네, 그게 무슨... 저는 지수 씨의 친아버지입니다. 한만호의 말에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모르셨겠지만 이 빌딩도 제가 당신 어머니께 드린 겁니다. 한만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당시 본부인의 압박에 못 이겨 어머니를 보내야 했어요. 그때 임신 중이셨는데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보육원에서는 기록을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럼 제가 정말... 네, 제 딸입니다. DNA 검사도 이미 해봤어요. 한만호가 서류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JK그룹을 물려받으세요. 당연히 당신 것입니다.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편 JK그룹 본사에서는 한만호의 부인인 이명희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그 여자를 딸이라고요. 이명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네, 부인님. 지금 빌딩에서 만나고 계시래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당장 차 빼. 이명희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시간 후 이명희는 정신병원에 있는 박금자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 나와 손잡을 생각 없어요? 이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명희 여사님이 왜 여기까지? 박금자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지수 그년 때문에 우리 둘 다 망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년이 가짜 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명희의 눈에 독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어떻게요? DNA 검사 기관을 매수하는 거예요. 결과를 조작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명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박 여사도 도와야 해요. 그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박금자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다음 날 지수는 회사에서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지수 씨, 큰일 났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엄청난 돈을 제시하며 당신을 버리라고 하더군요. 누가요? 이명희 여사예요. JK그룹 회장 부인.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를 제시했는데요? 100억이요. 솔직히 흔들렸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거절했죠.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변호사들도 접촉했다는 뜻이에요? 네, 제 동료들 얘기로는 거의 다 접촉했다고 하더군요. 지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의 사무실에 괴한들이 난입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들어와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아, 누구야? 지수가 소리쳤지만 괴한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박살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괴한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다친 데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이럴 수는 없겠네요. 지수가 어수선해진 사무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만호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수야, 큰일이야. 나 지금 응급실에 있어. 한만호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어.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삼성병원이야. 빨리 와. 지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만호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수야, 내가 쓰러지기 전에 유언장을 써놨어. 한만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의사가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했어. 한만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언장은 진우라는 변호사한테 맡겨놨어. 그 사람은 믿을만해. 진우요? 응, 강진우. 나랑 대학 동기야. 정직한 사람이거든. 그 순간 이명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요? 이명희가 가식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한만호가 이명희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를 해치려고 한 거 말이야. 아, 그게 아니라.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한만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명희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럼 그 여자를 정말 딸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친딸인데. DNA 검사 결과가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이명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 나가. 한만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명희는 지수를 독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명희는 박금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계획대로 하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박금자가 물었습니다. 언론에 가짜 DNA 검사 결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년이 회장님을 속였다고 기사를 쓰게 하는 거죠. 그럼 재단 돈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횡령으로 몰아세울 거예요.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명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종 언론에 지수 관련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가짜 DNA 검사로 재벌가 딸 행세, 공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져 지수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 그때 강진우라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수 씨죠? 강진우 변호사입니다.
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분이군요. 네,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일인가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1시간 후 지수의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지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 오빠,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강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오빠가, 나도 깜짝 놀랐어. 회장님이 찾는 딸이 너였다니. 두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사이였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진우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걱정하지 마.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있어. 진우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DNA 검사 결과야. 그리고 이명희가 검사 기관을 매수한 증거도 있어. 지수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응, 회장님이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어. 그 순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한지수 씨, 나와서 해명하세요. 가짜 DNA 검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집 앞을 에워쌌습니다. 어떡하죠? 뒷문으로 나가자. 내 차로. 진우가 지수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들이 있었습니다. 이명희가 보낸 감시팀이었습니다. 목표물이 움직입니다. 감시팀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따라가서 없애버려. 이명희의 차가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진우의 차가 한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검은 SUV가 맹렬히 추격해 왔습니다. 진우 오빠, 뒤에서 차가 따라와요. 알았어. 꽉 잡아. 진우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빗길 위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SUV가 옆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아!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수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굴러떨어진 지 몇 분 후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사고 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뒤집힌 차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지수가 보였습니다. 지수야. 남자가 급하게 비탈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지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지수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수를 자신의 차로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진우가 운전대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지수가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깨어났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진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오빠, 오빠가 구해준 거예요? 응,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며칠 쉬면 괜찮을 거야. 진우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빠가 그 자리에? 너를 따라가고 있었어. 위험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야, 이거 받아. 진우가 작은 USB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명희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 증거들이야. 횡령, 뇌물수수,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했어요?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야. 이명희를 믿지 않으셨거든. 아버지가요? 응, 30년 동안 그 여자가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 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격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명희는 정말 무서운 여자야. 병원에서 나온 지수는 진우의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몸 추스리자. 진우가 지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오빠, 이명희가 친어머니를 죽였다는 증거도 있어요? 지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있어. 당시 병원 기록과 안 좋은 성분 구입 내역까지. 정말요? 응, 너 어머니는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보신 거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그 진실을 몰랐다니. 이제 알았으니까 복수하자. 제대로. 진우가 지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변호사가 됐어요? 너를 찾기 위해서였어. 진우의 고백에 지수가 놀랐습니다. 저를요? 보육원에서 헤어진 후로 계속 찾고 있었어. 변호사가 되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빠. 그런데 회장님 일을 맡으면서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됐네. 지수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진우는 한만호 회장의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진우가 금고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만호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봐. 진우가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JK그룹의 모든 지분을 딸 한지수에게 상속한다. 맞아, 이게 진짜야. 이명희가 위조한 게 아니라. 그럼 저는 정말 적통 후계자인 거네요. 그럼 당연하지.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진우와 함께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빠, 저는 지금까지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아니에요. 복수는 파괴일 뿐이에요. 저는 뭔가 창조적인 걸 하고 싶어요. 진우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걸?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고 싶고요. 그게 진짜 복수야.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되 선한 목적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될 때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이죠? 저는 DNA 검사기관에서 일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명희 여사가 저희를 매수하려고 했어요. 양심상 참을 수 없어서 연락드려요. 진우가 지수를 바라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만나서 이야기해요. 녹음 파일도 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역 스타벅스에서요. 통화가 끝나자 지수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돌파구가 보이네요. 응, 이제 이명희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어. 다음 날 진우와 지수는 DNA 검사기관 직원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이명희 여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김민수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결과를 바꿔라.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게 해라. 이명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절하니까 협박하더군요. 가족을 해치겠다고. 정말 끔찍하네요. 지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해도 될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그러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정의를 위해 나서주셔서. 김민수가 떠난 후 지수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저 상훈이에요. 상훈의 초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에요? 이명희가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아는 정보를 드릴게요. 이명희가 박금자랑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요. 지수가 진우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정보인데요? 만나서 얘기해요. 대신 저 좀 살려주세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요. 1시간 후에. 통화가 끝나자 진우가 걱정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 가봐야 알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경호원들 데리고 가요. 1시간 후 한강공원에서 상훈이 초라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씻지 못한 듯 냄새가 났습니다. 지수야, 와줘서 고마워. 상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말해요. 무슨 정보인데요? 이명희가 박금자한테 당신을 해치라고 지시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네, 며칠 안에 실행하기로 했대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제가 이명희 집에 있을 때 우연히 통화를 들었어요. 상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도 했어요. 핸드폰에서 이명희와 박금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여사, 그년 음식에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을 넣으세요. 느리게 죽게 하는 걸로. 알겠어요. 맡겨두세요. 지수와 진우가 소름 끼쳤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이제 무서워요.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명희한테 당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상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지금 늦었어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받을게요. 다음 날 지수와 진우는 친어머니의 유골이 모셔진 절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산사에 작은 납골당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진실을 알았어요. 지수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용서해 주세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반드시 이명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게요. 진우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무서워요, 오빠.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진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우리 편이야. 그날 밤 이명희는 박금자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해치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알겠어요. 안 좋은 성분이 든 차를 배달시킬게요. 박금자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수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다음 날 지수는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수가 화면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어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생방송이 끝나자 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했어. 이제 이명희가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거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응, JK 그룹으로 가자. 주주총회가 기다리고 있어. 지수는 진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오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거든.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상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명희가 킬러를 보냈어요. 지금 당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진우가 재빨리 경호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상훈 씨. 저도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상훈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기회는 한 번만 드릴게요. 지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지수와 진우는 JK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 높이의 웅장한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준비됐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지수가 당당하게 빌딩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명희, 이제 끝이야. 지수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JK그룹 본사 50층 주주총회장에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명희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이명희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한만호 회장의 의식불명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짜 후계자 소동이 있었죠. 이명희가 지수를 겨냥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수와 진우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주들이 모두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감히 이 신성한 자리에. 이명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만호 회장의 친딸 한지수입니다. 지수가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가짜가 또 나타났군. 가짜는 따로 있어요. 지수가 진우에게 눈짓했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명희가 DNA 검사 기관 직원과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과를 바꿔라.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게 해라. 이명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명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녹음한 당사자가 직접 증언하겠어요. DNA 검사 기관 직원 김민수가 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이명희 여사가 저를 매수하려 했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없었어. 이명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지수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명희가 박금자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박 여사, 그녀를 안 좋은 성분을 계속 먹여요. 느리게 죽게 하는 걸로. 알겠어요. 맡겨두세요. 박금자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건 합성이야. 이명희가 마이크를 붙잡고 발버둥 쳤습니다. 합성이라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수가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30년 전 지수 어머니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암살당했어요. 범인은 이명희 당신이에요. 지수가 이명희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어. 증거가 다 있어요. 화학약품 구입 기록까지. 그 순간 회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명희 씨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왜 나를? 살인교사,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혐의입니다. 이명희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건 음모야. 음모라고.
이명희의 절규가 회장 밖까지 들렸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회장 앞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만호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달려가 한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고생 많았다. 한만호가 지수의 손을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한만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지수는 제 친딸이며 JK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명희의 모든 악행이 밝혀졌으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한편 정신병원에 있던 박금자도 같은 시각 체포되었습니다. 뭐야? 왜 나를 잡아가? 박금자가 병원 복도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살인교사 공범 혐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명애 씨와 통화 기록이 다 있습니다. 박금자도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상훈의 재판장에 참관했습니다. 상훈이 피고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최상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상훈이 지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틀 후 지수는 경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시댁의 모든 재산이 경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1번 강남구 저택, 시작가 50억 원. 경매사가 소리쳤습니다. 50억? 지수가 번호표를 들었습니다. 55억. 다른 사람이 응찰했습니다. 100억? 지수가 과감하게 부른 금액에 모두 놀랐습니다. 100억? 더 부르실 분 계신가요? 낙찰. 시댁 저택이 지수에게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그 집을 미혼모와 입양아를 위한 쉼터로 개조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금자가 있는 감옥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방 동료였습니다. 야, 박금자,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박금자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괴롭힌 그 며느리가 대기업 회장 됐다던데. 뭐라고? 박금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JK그룹 회장 한지수, 온 나라가 칭찬하고 있어.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보육원 출신이 뭐 어때?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세상인데. 박금자가 감방 벽을 머리로 쾅쾅 박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간수가 달려왔습니다. 조용히 해. 박금자는 그날부터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진우와 함께 강남 빌딩 옥상 정원에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진우 오빠, 정말 꿈 같아요. 지수가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은 이제 끝났어. 진우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착한 일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그럼 재단 일을 더 크게 해보자. 좋아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JK그룹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지수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리포트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발표로 투자자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주주들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에요. 지수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육원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감사 편지요? 네, 후원금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네요. 지수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서 씨가 면회를 요청했는데요. 민서 씨가요? 네,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보죠. 1시간 후 민서가 지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지수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과하려고 왔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민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수가 민서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고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로 시작하세요. 아직 젊잖아요. 지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희 재단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며칠 후 지수는 진우와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묘지에 새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새겨진 글씨를 보며 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평안하게 쉬세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해졌어요. 진우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오빠, 지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진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 오빠, 지수야, 나와 결혼해 줄래? 진우가 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빌딩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그 자리에서 복수를 다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수가 혼자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했을 텐데 이제는 여유롭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한지수입니다. 회장님, 보육원 아이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좋아요. 내일 시간 내서 가볼게요. 통화를 끝낸 지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웃을 수 있어요. 별들이 지수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옥 면회실에서 박금자가 낯선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정말 이명희 여사님 비서가 맞나요? 박금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숨겨진 비서예요. 표면적으로는 일반 시민이죠.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수 그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가사 도우미를 한 명 보낼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가사 도우미요? 네, 매일 아침 차를 끓여드리는 역할이에요. 여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설마 그 차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박금자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빨리 시작해요. 이틀 후 지수의 저택에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친절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김순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차 끓여드릴게요. 몸에 아주 좋은 거예요. 감사해요. 요즘 일이 많아서 몸이 좀 피곤했거든요. 김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특별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살짝 넣었습니다. 회장님, 차 나왔어요. 고마워요.
지수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맛이 특이하네요. 뭐가 들어갔어요? 한약재 몇 가지 넣었어요. 기운 나실 거예요. 그렇군요. 맛있어요. 이런 일이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가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지수가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임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지수를 진찰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특별한 외상은 없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인 불명의 질환이에요. 치료할 수 있나요? 일단 입원시켜서 지켜봐야겠어요. 지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명희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명희의 예측근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한지수가 안 좋은 성분에 노출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럼 주주들이 등을 돌릴 거예요. 임시 이사회도 소집하고 인터넷에 악성 루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 회장 화학물질 중독 의혹, JK그룹 경영진 충격. 지수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그때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JK재단 후원금 100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내부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가 리모컨을 벽에 던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진우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큰일 났어. 뭔 일이에요? 재단 돈이 진짜로 사라졌어. 누군가 해킹한 것 같아. 그럼 제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조사해 볼게. 그날 밤 상훈이 가짜 진단서를 들고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상훈이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수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상훈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경비를 속이고 지수의 병실에 침입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지수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상훈이 산소호흡 기줄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줄을 뽑으려는 순간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상훈이요? 깜짝이야. 깨어 있었구나. 뭐 하는 거예요? 지수가 소리치려는 순간 상훈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어차피 넌 죽을 운명이야. 그때 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혈액 검사 결과가. 상훈이. 진우 그 자식? 상훈이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남자가 병실에서 격투했습니다. 경보 올려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훈은 결국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놓아줘. 나는 억울해. 이번엔 형 집행 정지 없어요. 경찰이 상훈을 끌고 갔습니다. 진우가 지수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수야, 너 약품에 중독됐어. 약품이요? 응, 혈액에서 화학 물질이 검출됐어. 그럼 누가? 집에 있는 가사 도우미를 조사해 봐야겠어. 하지만 김순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강 변호사님, 환자 상태가 심각해요. 어떻게 심각한데요? 독성이 몸 전체로 퍼져서 회복 가능성이 10% 미만이에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주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지수 회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찬성.
표결 결과 지수의 회장직 해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JK그룹은 다시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진우는 사재를 털어 사설 보안팀을 고용했습니다. 지수를 지켜야 해. 하지만 이명희가 보낸 킬러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진우가 다쳤습니다. 진우 오빠. 지수가 의식을 잃었다 깼다 하면서 불렀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진우가 붕대를 감은 채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앞에서는 보육원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지수 이모가 빨리 나아요. 제발 건강해지세요. 하지만 언론은 이마저도 비하했습니다. 재단이 사주한 쇼 같다. 동정표 얻으려는 수작이다.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감옥에서 박금자가 뉴스를 봤습니다. 한지수 회장 의식불명 상태 지속. 하하, 드디어 죽는구나. 박금자가 감방에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동료 죄수들이 박금자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야, 완전히 돌았네. 하지만 박금자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죽어라. 지수, 이제 내 차례야. 병실에서 지수는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때려주세요. 지수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박금자가 그릇을 던지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진우가 지수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지수야, 악몽은 끝났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지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우가 애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 밤 지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삐삐삐삐. 심전도 기계가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응급처치해.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번 더. 두 번째 충격 후에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진우가 지수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수야, 제발 깨어나. 나 혼자서는 안 돼. 우리 함께 약속했잖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처럼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잖아. 하지만 지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진우가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킬러였습니다. 주사바늘을 들고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순간 진우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야? 진우가 킬러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킬러가 큰 나무 막대를 뽑았습니다. 으악! 진우가 어깨에 막대를 3개 맞았습니다. 진우 오빠! 지수가 잠깐 정신을 차리며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킬러를 제압했습니다. 지수야, 깨어났구나. 하지만 지수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금자는 감옥에서 거짓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지수가 죽었다던데? 동료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죽었어. 박금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겼어. 드디어 복수했다. 박금자는 그날 밤 감방에서 혼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살아 있었죠. 아주 희미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도 지수를 지켰습니다. 지수야, 포기하지 마.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도와야 하고 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진우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과연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까요? 지수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진우는 병실 옆 작은 책상에서 낡은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남긴 약초 도감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진우가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온 화학 성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즐겨 쓰던 희귀 약초였습니다. 맞다. 이거야. 진우가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천남성 약초가 강하나 적정량의 감초와 함께 우리면 해독 가능. 감초를 구해야 해. 진우가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감초 있어요? 감초요? 한약방에 가셔야 할 텐데. 지금 당장 필요해요. 진우가 병원을 뛰쳐나가 24시간 한약방을 찾았습니다. 감초 주세요. 최상품으로. 얼마나 드릴까요? 다 주세요. 전부. 진우가 감초를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감초 우린물을 만들어 지수에게 먹였습니다. 지수야, 이제 괜찮을 거야.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수의 손가락 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 지수야. 진우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천천히 지수의 눈이 떠졌습니다. 진우, 오빠.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응, 깨어났구나. 진우가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지수가 진우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제가 깨어난 거 아무도 모르게 해요. 왜? 상훈이를 잡을 함정을 파야 해요. 지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무슨 계획이야? 상훈이가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잡을 거예요. 진우가 병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틀 후 상훈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야간 시간을 노려 지수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상훈이 침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잠든 척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죽어야 우리 어머니와 내가 산다. 상훈이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어. 그 순간 진우가 생중계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훈의 모습이 전국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감옥에 갇힌 것도 내 때문이야. 상훈이 지수의 얼굴에 베개를 눌렀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훈 씨, 다 들었어요. 뭐? 깨어 있었어. 상훈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뭐라고? 상훈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상훈 씨 체포합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상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배우에 박금자와 이명희가 있어요. 제가 다 말할게요. 상훈이 절규하며 고백했습니다. 전국 시청자들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지수 회장이 무고했구나. 상훈이 정말 나쁜 놈이네. 지수 회장 응원해요.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수야, 재단 돈 찾았어. 정말요? 이명희의 비서가 해외 계좌로 빼돌렸던 거야. 전액 회수할 수 있어요? 응, 이미 동결시켰어. 며칠 안에 돌아올 거야.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도울 수 있겠네요. 일주일 후 지수는 휠체어를 타고 임시 이사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이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회장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지수가 회의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비리 목록이에요. 이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횡령, 뇌물수수, 배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증거가 있어요. 지수가 한 명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30억 빼돌렸죠? 그건 아니에요. 박 이사님은 자재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 받았고요. 이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해임합니다. 경찰 신고도 할 거예요.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이제 늦었어요. 부패한 이사들이 모두 축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순자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금자가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김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안 좋은 걸 탔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벌 받을 각오는 되어 있어요. 김순자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금자가 저한테 지시한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왜 이걸 주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워서요. 회장님은 좋은 분인데. 지수가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수하세요. 제가 선처 부탁드릴게요. 김순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 파일 덕분에 박금자의 추가 범죄가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 박금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안 돼. 난 억울해. 박금자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살인교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내가 뭘 잘못했어. 박금자는 지하 독방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영원히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병으로 고생하는 동안 걱정 끼쳐드려서요. 이제 건강하게 회복하여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단 일도 정상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힘쓰겠어요. 인터넷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지수 회장님 힘내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존경해요. 민심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명희의 마지막 세력들도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수가 진우와 함께 사무실에서 말했습니다. 응, 이제 평화가 올 거야. 오빠,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오빠 덕분이에요. 지수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니에요. 가족 이상이에요. 지수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오빠 것이에요. 지수야. 정말이에요. 오빠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진우가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 없으면 의미가 없어.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그때 한만호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대견하다. 한만호가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도 이렇게 당당하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이제 진짜 내 딸이구나. 한만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부족해요. 아니야, 충분해. 이제 모든 걸 맡겨도 되겠어. 한만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영권을 완전히 넘긴다. 정말요? 응, 이제 진짜 내 것이야. 지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긴 당연한 거지. 한만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쉴 수 있겠구나. 지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 철학을 세웠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지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함께 멋진 세상 만들자. 진우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후 강남 빌딩 대강당에서 수백 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지수가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지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수의 눈에서 따뜻한 빛이 났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청중석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수 이모, 저도 보육원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이모처럼 될 수 있어요? 지수가 무대에서 내려와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민지예요. 민지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야. 지수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말고 배우려고 해. 네, 꼭 그럴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지수는 진우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 진우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오빠 내일 준비는 다 됐어요? 당연하지. 우리 결혼식인데.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보육원 앞마당에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수 이모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지수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지수와 진우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수 씨, 진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나가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지수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 지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나가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진우도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꽃잎을 뿌리며 축하했습니다. 한만호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네, 꼭 그럴게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른 지수와 진우였습니다. 이모, 아저씨, 백년해로 하세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더 행복해. 지수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감옥 독방에서 박금자는 밥그릇을 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빌딩이야. 15층짜리 빌딩. 박금자가 밥그릇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동료 죄수가 안쓰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야, 그게 밥그릇이야. 뭘 몰라. 이게 강남 빌딩이라고. 박금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장이야. 한지수는 내 밑에서 일하는 거야. 간수가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박금자, 약 먹을 시간이야. 난 약 안 먹어. 나는 사장인데 왜 약을 먹어. 박금자의 정신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도소에서 상우는 동료 죄수들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 처음 배신한 놈. 한 죄수가 상훈을 밀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상훈이 구석에 웅크리며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면서 다른 죄수도 상훈을 비웃었습니다. 상훈은 매일 지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하지만 지수는 편지를 받자마자 읽지 않고 파쇄했습니다. 또 상훈이 편지네요. 비서가 편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파쇄해주세요. 지수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으세요?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수는 더 이상 상훈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편 지방의 작은 요양원에서 이명희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연고자가 된 그녀는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물 좀. 이명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간호사가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 와요? 아드님은 안 계시잖아요. 이명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명희는 그의 겨울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자 지수는 강남 빌딩 앞에 큰 간판을 세웠습니다. 지수와 엄마의 숲이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생각해요? 지수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빌딩 1층이 공원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아이들 놀기도 좋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진우는 JK그룹의 윤리경영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보고서예요. 직원이 진우에게 서류를 가져다 줬습니다. 고마워요. 꼼꼼히 검토해 볼게요. 진우는 회사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지수는 가끔 과거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낡은 앞치마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야. 지수가 앞치마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만호 회장은 지수가 낳은 손주를 안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꽃이 예뻐요. 아이가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지? 엄마가 심은 거야. 엄마 대단해요. 응,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한만호가 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민서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단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감사해요.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네, 꼭 그럴게요. 민서는 과거를 반성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새로 단장한 비석에는 자랑스러운 딸 지수의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수가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복수도 다 끝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오빠랑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우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이렇게 훌륭한 딸을 두셨는데. 지수가 진우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탐내던 명품 보석들을 모두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 수익금은 모두 보육원에 기부할게요.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 경매 담당자가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지수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시작의 의미야. 결혼 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요? 응,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거야. 지수가 반지를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우리는 최고의 팀이야. 2달 후 지수는 모든 악인들이 처벌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지수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진우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 말이야.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지수와 진우는 처음 전화를 받았던 그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복수를 다짐했는데 지수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는 어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빠가 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2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을 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웠겠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한지수입니다. 밝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회장님. 후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고맙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강남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다정하게 걸어가는 지수와 진우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고난은 정말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꽃은 지수가 직접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한지수의 긴 여정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5년간의 굴욕과 고통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처절한 복수를 거쳐 마침내 진정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수가 얻은 것은 단순한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값진 것들이었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든든한 가족,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박금자와 이명희, 상우는 모두 자신들의 욕심과 악행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을 증오하는 대신 용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큰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지수의 이야기처럼 그 고난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에 머물지 않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